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사표 내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사표 컨설턴트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표 내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저 말고도 사표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표 이야기를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회수도 높아지고 또 제가 할 말도 많아지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기 전에 좀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출인데, 지금 사표를 내시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출을 받으려면은 매출이 늘어야 되고요. 또는 사업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사업을 받으려면 대출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그리고 1금융권은 보통 1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은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경력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매출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억지로 늘리거나 경력을 억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직장에서는 대출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저도 뭐 본인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이어지는데,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고정수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고정수입 중 가장 최고는 아마 이 월세가 아닐까. 사업가들이 이 월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충분히 월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방법, 또는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나오시기 전에 고정 수입으로 본인 월급 이상의 월세를 좀 만들어 놓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월세를 어떻게 받냐, 이 앞에 말한 것처럼 대출을 좀 많이 받아 두시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표를 냈을 때 시기가 2014년도에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막 올라갈 시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많은 돈을 빌리셔서 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 고정 수입을 내시고 사표를 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 내기 전에 제가 아이템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잡은 아이템이 출판이었는데, 그냥 출판 이런 거 아이템 공부하지 말고 마케팅이나 이제 심리 또는 어떤 뭐 영업이나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템을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아이템 하나 아이템으로 평생 먹고 살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남한테 알려줘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뺏겼어도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제 안에 많이 가둬놨어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템을 좀 많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심리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이템에 대한 어떤 큰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회사를 나올 때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만에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쯤에 은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얼마나 좀 무모한 생각이었는지.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 그냥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 사업을 정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또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3년에서 5년 만에 어떤 본인이 원하는 성과, 그리고 주변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짤 때 이제 뭐 1년차부터 2년차, 3년차 쭉쭉 짜봤는데, 3년차 되니까 그 비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재무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3년만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았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본인이 원하는 수익 이상을 좀 여유롭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직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를 만나면서 깨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뒤통수도 맞기도 하고 뒤통수를 또 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들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유롭게 잡고 진행을 할 걸. 제가 주말에 사표 내기 전에 뭘 했냐면은 강의 미친 듯이 들으러 다녔어요. 강의만.
근데 강의 듣는 것도 정말 좋은데 강의는 빨리 듣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첫 수익을 낼지, 요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데 계속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회사 사표 나올 때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회사 나오셔도 계속 강의만 들으러 다니세요. 주말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만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일을 하세요. 그리고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거나 또는 가능한 최소한의 강의를 들으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에 사무실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무실을 거의 2년 만에 처음 얻었어요.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사표 내고. 왜냐면 집에서 하거나 카페,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하나로. 사무실하고 카페는 완전 다릅니다. 그냥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내고 또는 어떤 이 보증금을 낸다는 그 자체, 그 마음가짐 자체부터 그냥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일하는 효율부터 다르고요.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을 좀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사무실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회사 끝나시고 1시간이라도 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가는 분들하고 아니면은 돈 아까우셔서 뭐 커피숍 가신다거나 그러신 분들하고 정말 결과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은 특히나 회사에서 밑에 분들을 많이 고용해 주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고용하는 거는 내 돈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될 어떤 책임이 회사만큼 없어요. 근데 본인 직원을 한번 고용해 보면은 이 직원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직원과 일을 내가 플러스를 만들어낼지 이걸 계속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경영주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인 기업을 하신다면은 직원을 한번 빨리 고용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 월급의 한 20-30%는 직원 알바비나 또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써보세요. 저는 저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원분들 몇 명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그 경험 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고용하시면서 내 일을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나는 어떤 일을 빨리 찾으셔서 이거를 최대화, 극대화 시키는 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직장인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시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을 내시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면은 좀 더 여유롭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출판사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을 시간에 빨리 결과물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시간에 그냥 책을 쓰시는 게 낫고요. 책을 읽을 시간에 그냥 마케팅을 하시는 게 낫고, 책은 그냥 쌓아두고 정말 필요할 때 꺼내서 읽는 게 낫지. 지금 직당백 하시는 분 중에 몇몇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으신다든지 블로그로 남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인이 이제 사표 내릴 때 국가 경제를 딱 보고요. 나는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주변에서 막 욕해요. 그래도 그냥 웃고 나오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사표를 사실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가서 사표를 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미 그 결과물도 많이 내봤고 수익도 많이 내봤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사표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9가지 제가 설명드린 월세가 한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사무실도 한번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이런 영상도 찍고 직원도 고용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한 1,000만 원 받아놓고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 사표를 낼 때 정말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더 빨리 사표 낼 걸,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보는 시야하고 사업을 하면서 보는 시야하고 너무 달라요. 어떤 경제를 보는 시야나 아니면 사회를 보는 시야나 아니면 사람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시야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표를 지금 제가 29살이 됐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가볼 걸,
대한 생각까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표 내고 나서 후회한 10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물론 더 잘하고 계시고 이미 이 10가지를 다 하고 있는 그 직장인분들 제가 몇몇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표 내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 밑에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1인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는 거 보시고요. 카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빨리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29세 사표 내고 억만장자의 길을 간다 책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있는데 저 책 읽으실 분은 10,000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실 분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